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피곤하거나 무기력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만성피로가 심하고 부신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하나, 둘,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저희가 만성피로나 또는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 흔히 병원 가면 수액 맞아야지 이런 사람들, 아예 그런 수액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피곤하거나 무기력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건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요. 흡수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돼서 당장은 영양제도 쉽지 않은 사람들한테 저희는 수액을 권유합니다. 주사 영양 수액이라고 합니다. 흔히 IBNT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저희도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만성 피로 때 맞는 수액 종류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하나, 둘,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느 병원에서나 보통 수액 맞으러 왔어요 하면은 항상 주는 게 비타민 B와 C일 거예요. 거기에 마그네슘 같은 들어있죠. 이런 것을 흔히 이제 마이어스 칵테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알려져 있는 포뮬라인데 흔히 말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을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가 도움됐을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탄수화물이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포도당 또 글루코스가 돼야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많이 먹는 그 탄수화물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이동하지 못하고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비타민 B, 1, 2, 3호라고 하는 또 알파리포산 같은 조효소 라고 하는 것들을 도움받아서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되는데 저희 환자들 중에 이렇게 소변 대사물 검사하다 보면은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특별히 비타민 주사가 굉장히 도움되고 또 알파리포산이라고 해서 신데렐라라고 많이 이름 되게 이쁘죠. 이런 주사들이 결국은 에너지 효율을 올려주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맞는 그런 비타민 수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좀 더 나아가면 그 중에서 비타민 B1이라고 하는 수액이 있습니다. 마늘 주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늘 주사, 이제 마늘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알리신산이 풍부해서 그 냄새가 마늘처럼 느껴진다 해서 마늘 주사인데 프루설타민이라고 공식 이름인데 원래는 통증이나 또는 어지러움증에 이제 허가 사항이 주로 나와 있는데 많은 경우 흔히 우리가 피곤할 때 맞는 주사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하튼 이런 비타민 주사 또 거기 플러스 카르니틴 또는 아르기닌 같은 이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시키는 수액이 만성피로 때 가장 먼저 병원에서 흔하게 맞는 수액인데요. 거기다 플러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저희 병원이 기능의학을 하고 기능의학 환자 중에는 부신 호르몬이 굉장히 저하됐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떨어지는 호르몬을 부신 호르몬,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신, 그 중에서 대표적인 호르몬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코티졸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를 조금 자극을 줘서 동기부여하고 일할 의욕이 만들고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 신체 능력을 최상으로 만들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이 코티졸 호르몬인데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이 코티졸이 떨어져서 사실은 만성피로인 경우가 제 환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코티졸을 올릴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낮은 코티졸 때 쓰는 대표적인 주사가 글리시리진이라는 이름으로 별칭이 있는데 감초, 네 맞아요. 약방향에 감초할 때 그 감초 맞습니다. 감초 주사로 알려져 있어요. 저희 병원은 이 글리시리진, 히스파겐신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이제 그런 감초 수액들이 있는데 낮은 코티졸을 올리는데 정말 저희가 도움 많이 받는 방법이 이 수액입니다. 글리시리진은요 우리 몸속에 코티졸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게 비활성화되는 코티존으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시켜서 활성화 코티졸을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환자 중에 낮은 코티졸 예를 들면 한 7에서 11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낮은 2점, 3점밖에 안 되시는 분이 매주 코티졸 올리는 이 글리시리진 수액을 맞고서 한마디로 메가리가 호전되었다는 것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주의사항은요. 이것이 교감신경도 올리고 코티졸을 올리다 보니까 워낙 높았던 혈압들 또는 저녁 때 맞으면 잠을 못 자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한 이런 양리작용의 어떤 기전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낮은 혈압이거나 정상 혈압인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반대로 몸에 어떤 후끈 달아오는 것도 있고 두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환자, 즉 낮은 코티졸일 때 쓰는 게 가장 좋다. 낮은 부신 호르몬일 때 쓰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편하게 쓰는 또 대표적인 주사 중에 피하로 맞거나 또는 일부 수액으로 맞는 것 중에
태반 주사라는 것이 있어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라이넥 주사 또는 메스몬 주사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허가 사항에 특별히 간 기능이 안 좋을 때 이제 쓸 수 있거든요. 정말 만성 피로가 심하고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 태반 주사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케이스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영양 수액을 통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소화가 전혀 안 되고 먹는 족족 설사하고 그리고 영양제도 못 먹는 환자였는데요. 그래서 수액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케이스예요. 저희가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이런 파트를 좀 보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보시면 이분은 지방산 대사가 17%에서 67%에 거쳐서 83%, 에너지는 50%에서 88%. 굉장히 많은 짧은 기간 내에 좋아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처음 오셨을 때 너무 에너지가 떨어져 있고 특별히 검사상에서 코티졸이 0점대였던 할머니세요. 그리고 정말 자율신경도 떨어져 있고 걷기도 힘들 정도로 피로감을 호소하셨는데 제가 영양수액을 특별히 감초수액을 집중적으로 놓으면서 코티졸이 6점대까지 올라가고 또 자율신경도 회복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정말 좋은 치료 중에 하나가 그 사람한테 맞는 맞춤 영양수액이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만성 피로 때 수액이 필요한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음식과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기존의 방식대로 안 되는 경우, 잠을 자도 끊임없이 피곤하고 에너지가 바닥이라고 하는 번아웃일 때, 그 중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 피로가 의심될 때, 마지막으로 단기간 내에 극심한 어떤 환경 속에서 버틸 힘이 필요할 때 일상적인 방법, 운동이나 또 영양 보충 가지고 안 될 때 수액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비타민 수액이라고 하는 것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시키고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 부신 피로가 있을 때 올리는 빠른 방법 이런 부분들을 배웠고 약간의 주의사항도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 수액을 맞아요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수액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환자의 컨디션을 최적화시켜서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통해서 기운을 얻는 데까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한두 달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더 짧게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몸이 안 좋을 때는 음식을 먹고 또 소화를 시키고 그것을 흡수시킬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면은 이런 영양수액을 통해서 단기간 일종의 마중물처럼 사용하기를 권유합니다. 이처럼 이제 오늘 처음 우리가 영양수액에 대해서 또는 주사 영양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참고한 것은 제가 속해 있는 대한기능의학회에서 한 3년 전에 나왔던 바로 주사 영양치료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근거 기반으로 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해독, 간이 좋아지는 수액,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장이 좋아지는 수액 등등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